자, 오늘 인물 배우 하정우 씨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자신의 동생 이름으로 진료를 예약해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이 혐의를 받아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말 이 하정우 씨를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했는데요. 이 약식 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는 벌금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는 넘기지 않고 이 서면으로 이 명령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아니란 판단 반성입니다. 자, 이렇게 직접 하정우 씨가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내용의 사과문을 냈는데, 자, 그 입장, 사과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소속사에서 낸 사과 입장문이고요. 사과 입장에서 처음에 혐의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다. 처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밝혔는데요. 그 다음부터 체크포인트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한데도 실제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을 여기지 못한 아니란 판단을 반성한다. 이게 어떤 배경이냐 하면요. 그 전부터 얼굴에 여드름 흉터 때문에 피부과 치료를 받았는데 레이저 시술을 받을 땐 고통스럽기 때문에 수면 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적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란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반성을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 이 입장문을 보면 말이죠. 치료 과정에서 그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그게 몸에 들어간 거다. 약간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고의로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이거 무슨 복용 뭘 복용하려고 한 거 아니고 의사가 이렇게 한 건데 약간 그렇게 들리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니란 판단을 반성한다?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했다? 이거는 이제 고의가 아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건데 이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는 게 이거를 부인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못하는 거예요. 하정우 씨 입장에서는. 예. 제가 하정우 씨의 연기는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이 사안 자체를 놓고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변호인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작성한 이 입장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법적으로는 부인은 아니지만 읽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일부러 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인가라고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문헌처럼 보이네요. 약간 이 기술자의 약간 이게 들어가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걸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부인하니까 재판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재판으로 가지 않고 벌금으로 끝낼 수 있는 걸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부인은 못하지만 그렇다고 또 잘못했습니다 하기에는 또 뭔가 할 말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 같은 걸 아직까지는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게 그렇게 진짜 프로포폴을 맞아가면서까지 해야만큼 이렇게 아픈 건가 약간 싶기도 한데 말이죠. 중요한 건 지난해였나요? 이게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약간 이 투약 의혹을 소장이 부인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제 기억이 나요. 네, 이 투약 자체를 안 했다라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치료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병원 원장이 그렇게 제안을 한 거고 실제로 그 레이저 수술 같은 거를 받을 때 수면 마취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원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나는 그냥 따라서 했을 뿐이다. 난 여드름 고민이 너무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도 얘기하시다시피 좀 이렇게 애매하게 계속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프로포폴 얘기가 나오면은 첫 번째로 이제 떠오르는 건 약물 남용, 약물 중독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정우 씨 보면은 약물 중독이나 약물 남용에 대한 의심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 10회 정도 조금 넘은 것 같기 때문에 막 수십 회, 수백 회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꼭 수면 마취가 그렇게 여러 번 필요했느냐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름도 아니었다는 게 더 문제도 됐고 이런 애매한 어떤 입장이 더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좀 키운 면이 있죠. 예. 이 하정우 씨한테 이 병원을 소개해준 사람이 애경그룹 3세 최승석 씨인데 이 사람은 100여 차례 불법 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석방이 됐습니다. 자, 근데 방금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차명
으로 네. 이걸 진료를 받은 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오늘 입장문에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들어가 있지가 않고요.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하정우 씨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그래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유명했던 병원인 거. 이게 유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름아름으로 예, 그런 일이 일어났던 병원에 그러니까요. 하필이면 치료받을 때가 거기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거기 가서 또 차명으로 또 받다 보니까 이건 뭔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라는 의혹을 가질 만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유명인이니까 그러니까 보호 차원에서 좀 다른 이름을 써라라고 해서 그냥 따랐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허. 저 그러면은 좀 이 검찰은 일단 불법 투약으로 판단을 했는데 변호사님 좀 짧게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그렇게 겹치다 보면 진짜 하정우 씨의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다만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불법적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검찰은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